지금 한국에서 바이낸스가 곧 막힐 수 있다는 얘기, 그냥 소문으로 들으셨나요? 이건 소문이 아니라 문이 서서히 잠기는 소리입니다. 어느 날 접속이 끊기면 자산은 화면 속에 갇힙니다. 잠기기 전에 빼셔야 합니다. 특히 코인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시장은 24시간인데 차단은 예고 없이 옵니다. 오늘은 되다가 내일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바이낸스에 있는 자산을 빠르게 다른 곳으로 옮길 준비부터 하셔야 합니다. 최근 한국에서 바이낸스 같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도 막히고 업데이트도 막혔습니다. 설치 버튼이 사라지거나 업데이트가 멈춰서 그대로 멎어버리는 그림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금융당국 압박이 들어가면서 접속 제한 조치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 앱이 살아있어도 길목이 막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들어가는 문, 나오는 문이 동시에 좁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이용자분들은 바이낸스에 있는 자산을 신속히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하는, 나중에 옮겨야지 하고 미루는 순간 그 나중이 접속 불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금융정보분석원, 즉 FIU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대한 제재 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고가 안 된 곳에 대한 압박이 세지고 있고 그 한가운데에 바이낸스가 걸려 있는 겁니다. 기존 이용자분들 중에는 앱을 지웠다가 다시 깔려고 해도 막히는 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VPN으로 우회 접속을 쓰는 분도 나오고 아예 다른 거래소로 옮기는 분도 늘고 있습니다. 선택지가 점점 거칠어집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답답합니다.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 설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 시작부터 막힙니다. 시작도 못하는데 거래를 하겠습니까? 외부로 들어가려 해도 그 길마저 제한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핵심은 미신고입니다. 바이낸스는 국내 금융당국 FIU의 가상자산 사업자, 즉 VASP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신고가 없으면 제도 안에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구글 정책이 붙었습니다. 구글이 한국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빼기로 결정한 흐름입니다. 한번 퇴출 기조가 잡히면 업데이트가 먼저 막히고 그 다음이 접속입니다. 여기에 세금 이슈도 얹혀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 쪽은 앞으로 세금을 부과할 예정인데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 금융당국이 더 강하게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대처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미 설치된 앱은 당분간은 쓸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막혔고 앞으로 접속 자체가 막힐 수 있으니 지금 된다는 말이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출금하는 쪽을 더 안전하고 봅니다. 거래소 안에 두면 문이 잠길 때 같이 갇힙니다. 반면 개인 지갑은 내가 들고 나오는 손전등 같은 겁니다. 어두워도 길을 찾게 해줍니다. 옮기는 순서는 단순합니다. 바이낸스에서 개인 지갑으로 먼저 빼서 안전지대로 옮겨두고 그 다음 원하는 거래소로 다시 입금하는 방식이 가장 깔끔합니다. 급할수록 중간에 안전한 바닥을 하나 깔아두는 겁니다. VPN으로 우회 접속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문 잠긴 건 알겠는데 창문으로 들어가 볼게요에 가깝습니다. 보안 위험도 있고 법적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편하다고 항상 좋은 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국내 거래소는 대안이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십니다. 가능은 합니다. 다만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고 거래 수수료도 더 높은 편이며 추후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라 매력도가 떨어집니다. 특히 선물하시던 분들은 레버리지가 막히는 순간 전략 자체가 바뀝니다. 단타 호흡도 달라지고 수익 구조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 거래소 이용을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결국 다시 다른 곳을 찾게 됩니다.
지금 이번 사태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고 있는 거래소 5개를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사람들이 실제로 옮기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흐름은 늘 사람 많은 쪽으로 먼저 갑니다. 그 5개 거래소는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됩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저렴한 곳들로 골라두었습니다. 가입하면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도 포함되어 있으니 챙길 건 이 5개 거래소 정보는 고정 댓글에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면서 동시에 고정 댓글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어디로 옮길지가 정해져야 자산 이동이 멈칫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의 기본적인 단타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거죠. 도대체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느냐. 여기서부터 감이 잡히면 속도가 붙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정말 큽니다. 파도가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갑자기 절벽이 생기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진입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타이밍이 어긋나면 실력이 아니라 운으로 버티게 됩니다. 먼저 개념부터 딱 정리하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진입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상승 쪽에 베팅하는 매수 포지션입니다. 파도가 올라탈 때 보드를 타는 은. 반대로 숏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할 때 진입합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포지션입니다. 바닥으로 미끄러질 때 그 미끄러짐 자체를 수익으로 바꾸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언제 롱이 유리하냐? 첫 번째로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입니다. 고점이 점점 높아지고 눌림이 와도 다시 위로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라면 롱이 유리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서 기술적 분석의 대표 신호가 이동평균선입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고 올라갈 때 흔히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죠. 시장이 상승 쪽으로 힘이 붙었다고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거래량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까지 늘어나면 그 상승은 더 많은 참여자가 밀어주는 상승입니다. 신뢰도가 올라간다는 신호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롱 진입 근거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뉴스 체크는 절대 빼면 안 됩니다. 규제 완화 소식,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 이슈는 가격을 위로 밀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바람이 불 때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숏은 언제냐? 차트에서 하락 추세가 뚜렷할 때입니다. 가격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 특히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흐름이 반복되면 시장이 아래쪽으로 미끄러지는 중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동평균선으로는 반대 신호가 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이런 장면은 하락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고 숏 쪽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도 중요합니다. 특히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오히려 줄어들면 겉으로는 올라가도 속이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힘 빠진 상승은 방향을 바꿀 확률이 높아지고 숏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하락에 불을 붙이기도 합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시장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조지표를 활용하면 판단이 더 또렷해집니다. 비트코인 시장은 기술적 분석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RSI, 맥디, 볼린저 밴드 같은 지표들이 자주 쓰입니다. RSI는 과매수, 과매도 상태를 보는데 도움을 줍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해서 숏을 고민해 볼 수 있고 30 이하면 과매도로 해석해서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맥디나 볼린저 밴드는 시장의 트렌드와 변동성을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변동성이 커지는지,
수축하는지, 추세가 살아있는지 흔들리는지 같은 걸 더 입체적으로 보게 해주는. 결국 정리는 이겁니다. 롱을 잡을 때는 상승 추세와 긍정적인 신호를 확인해야 하고, 숏을 잡을 때는 하락 추세와 부정적인 신호를 근거로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감이 아니라 근거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포지션이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안 됩니다. 차트의 흐름, 이동평균선의 신호, 거래량의 숨결, 뉴스의 바람, 보조지표의 온도까지 같이 맞춰봐야 진입이 정교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한국에서 바이낸스 차단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막힌 건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은 미루지 말고 빠르게 옮길 루트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고정 댓글에 한국인들이 많이 이동하는 거래소 5개 비교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원화 입금 가능, 한글 지원, 수수료 부담, 이벤트까지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게 묶어놨으니 거기서 본인에게 맞는 곳을 고르십니다. 고정 댓글에는 거래하면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꿀팁도 같이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에서 감 잡으셨다면 댓글에서 바로 실전 준비까지 끝내실 수 있게 만들어 뒀습니다. 이 영상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앞으로도 초보자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을 최대한 쉬운 말로 더 날카롭게 풀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